안녕하세요, 골린튜브의 골린입니다. 오늘의 숨은 골프농기 찾기 시간에는 좀 특별한 퍼터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무려 이 퍼터는 우지영님이 탐낼 정도로 이 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티나르디의 F12 다스 퍼터입니다. FC 블레이드 프로토. FC는 바로 프레드 커플스를 말하는 거고, B는 베티나르디의 약자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프레디가 일주일에 퍼팅 연습하는 시간이 단 10분이라더라고요. 일주일에 10분 연습하는 때 프레디가 쓰는 퍼터입니다. 일주일에 10분만 연습해도 PGA 투어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레디를 위해서 베티나르디가 만든 퍼터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타이거 우즈가 탐냈냐고 한다면, 이 퍼터가 다양한데 2014년에 프레디 커플스가 진짜 이 퍼터를 가지고 타이거 우즈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우지 형님이 관심을 가진 그런 퍼터예요. 제가 스캇 카메론도 좋아하고 베티나르디도 좋아하고 TP 맥스도 좋아하는데, PGA 투어에서 스캇 카메론의 퍼터를 쓰는 선수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베티나르디 퍼터를 쓰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TP 맥스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PGA에서 베티나르디를 쓰는 선수들은 매튜 피츠패트릭이라고 US 오픈에서 우승을 한, 메이저대회 처음 우승했던 피츠패트릭이 있고, 그 다음이 네쿠차, 그 다음이 프레디 커플스, 그 다음이 제이슨 코크라, BJ 싱,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타자로 유명한 타바타나키 선수? 그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있진 않은 것 같아서, 특히 네쿠차이 같은 경우에는 네쿠차 1, 네쿠차 2, 와이드 블레이드 형태와 말렛 형태로 양산형 퍼터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F12는 바로 프레드 커플스를 헌정하는 퍼터입니다. 베티나르디의 퍼터를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BB 시리즈, 밥 베티나르디죠. 스튜디오 스탁 시리즈, SS, 그 다음에 퀸비 시리즈, 그 다음에 시그니처 시리즈, 이제 그 외에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는 투어스타, XT, 대회 한정판,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퍼터는 바로 여기에 들어갔던 그런 퍼터인데, 여기 솔부분을 보면 베티나르디, 투어스타, FC, 블레이드, 프로토라고 적혀있습니다. 투어스탁은 간단하게 말해서는 XT가 발매되기 전에 투어 선수들이 썼었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베티나르디 매니아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어서 파티와 함께 분양을 했었던 모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량으로 제작됐던 스페셜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어스타 로고를 사용해서 제작되는 투어밴용 모델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투어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베티나르디 투어밴이 있어서 실제 PGA 선수들 그 대회에 가서 퍼터들을 여러 개 꺼내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헥스티 모델이 있는데, 헥스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베티나르디와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게만 지급되는 스페셜 중에 스페셜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한 투어스탁은 4가지 정도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헥스티가 나오면서 투어스탁은 이제 안 나오고, 스캇 카메론의 서클티처럼 이렇게 T라고 적혀있어서 베티나르디에도 헥스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헥스티가 발매되기 전까지 투어스탁은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FC 블레이드 프로토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토는 대량 생산을 위한 양산형 모델을 만들기 전에 시범적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1년 정도 이제 투어에서도 시험을 해보고 선수들도 써보고 피드백도 받고 해서 프로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양산형 모델이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수작업으로 공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터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소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량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한정판 모델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헤드 디자인입니다. 토우가 이렇게 들린 모양인데,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토우가 되게 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선과 곡선의 멋을 극한까지 올리고 내술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퍼팅을 할 때 힐을 들지 말고 들 거면 토우를 들라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우를 들어야 좀 더 정확히 친다는 말도 있긴 했는데, 프레디가 뭐 이런 퍼터를 원했기 때문에,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모델로 한 것 같은데, F12 다른 모델들도 다 이렇게 토우가 들려있습니다. 그래서 올드한 블레이드의 이 곡선에 세련된 멋이 나타난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디자인을 잘 모르는 저지만 제가 봐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쉬운 퍼터는 아닐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헤드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프레디 퍼팅하는 영상도 많이 봤는데, 저처럼 깎고 그림, 옆그립이라고 하죠. 왼손을 더 아래로 내려서 그립을 잡기도 했고, 위시립까지는 아니어도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몸을 숙여서 되게 많이 굽혀서 퍼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퍼팅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베티나르디에서도 F12 말고 JM이라든지 아니면 3스텝, 여기 숄더랑 버퍼모에 좀 다르긴 한데 토우가 들려있는 형태도 또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서는 시그니처 10 모델이 토우가 들려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뻐 보여요. 다음으로 여기에 DASS 다스라고 적혀있습니다. 다스는 더블 에이지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서 베티나르디의 독자적이고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제 스테인리스 가공 방법인데, 스캇 카메론의 GSS가 2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등급의 국내산 스테인리스 스틸이잖아요. 그에 견주어서 베티나르디도 다스 모델이 가장 상위 등급의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스가 일단 들어왔다. 비싼 퍼터입니다. 그리고 XT 모델은 대부분 다스로 많이 제작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해서는 오븐에 2번 가열을 해서 식히고 또 가열하고 식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지고 가공을 했다. 되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고퀄리티의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스 퍼터 중에서는 다스라고 안 적히고 COA, 코어에만 트레이를 해서 다스라고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스를 알 수 있고, 아니면 지난번처럼 자석 퍼터 커버로 붙여봐서 알 수 있었는데, 이 퍼터는 나 다스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적혀져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 좋은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특별한 점은 페이스 밀링을 2번 처리했다고 하는 건데, 베티나르디의 대표적인 밀링이 허니컴, 플라이밀, 그 다음에 핏,
FIT 밀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밀링이 쓰였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바탕에는 허니컴 밀링을 했었고 스위스 팟에는 FIT, 핏 밀링을 처리를 한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핏 밀링 안에 허니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컴 위에다가 핏 밀링을 더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허니컴 밀링의 장점은 경쾌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는 게 장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핏 밀링의 장점은 되게 소프트한 타감, 부드러운 타감으로 좋은데 그 두 가지 장점을 섞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쳐봤는데 타감은 허니컴보다는 핏 밀링의 타감에 좀 더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묻어나가는, 약간 머금었다가 나간다고 할 정도로 부드럽게 품어나가는 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음 자체도 약간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도자기로 공을 치는 듯한 허니컴 밀링이 약간 좀 딱딱하고 솔리드하면서 좀 하이톤이었다고 한다면 이 밀링은 약간 좀 중저음에 되게 묻어나가는 타구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허니컴보다는 핏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FCB 모델을 많이 봐도 핏 밀링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레디가 이 페이스를 원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투어 선수들이 쓰는 모델을 보면 생각보다 허니컴 밀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플라이밀 아니면 핏 밀링이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경쾌한 그 허니컴만의 타감도 되게 좋고 한데 빠른 그린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먹히는 건가? 아무튼 허니컴 페이스는 거의 없었고 플라이밀 아니면 핏이었어요. 다음의 특징은 바로 이제 오픈 헥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육각형의 이 헥스가 있는 건데 요게 바로 또 투어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건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투어 퍼터의 상징이라 볼 수 있고, 요즘 퍼터들은 여기 이렇게 잔문이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T 이렇게 헥스 T가 들어가 있고 아마도 스카티 카메론의 서클 T를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넥 형태는 플로우 넥입니다. 이렇게 하프 정도 되려나? 옵셋이 별로 없고 베트나르디의 장점인 원피스 가공, 스테인레스 하나로 헤드랑 넥까지 그렇게 가공을 한 걸 볼 수 있고, 플로우 넥이 약간 좀 상급자들을 많이 친다는 그런 넥이기도 하고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그런 넥 형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열려맞기도 한다고 하는 후기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딱 봐도 네, 헤드도 되게 얇고 정통 블레이드이고, 그리고 넥도 어렵고 감각적으로 거리감을 맞추시는 분들이나 아주 예민하고 감각적인 터치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고수분들이 쓰기에 적합하다고 했거든요. 초보분들이 쓰기에는 많이 예민하고 어려운 퍼터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탑라인에 얼라이먼트 라인이 그어져 있고 여기 플랜지 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탑라인에만 이렇게 얼라이먼트 라인이 짧게 그어져 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 가을쯤에 나온 퍼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바로 우지 형님이랑 같이 사진이 찍혔던 그때였는데 거의 9년이 된 퍼터니까 그립이 많이 달아서 바뀐 그립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 이 그립감은 괜찮은데 재질이 약간 그 실그립이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실그립처럼 좀 꺼끌꺼끌하게 하려고 했지만 약간 고무가 좀 많이 섞여서 미끄러지는 듯한 이 부분을 보면 실그립처럼 약간 좀 이렇게 넣어놓긴 하긴 했는데 제가 썼을 때는 약간 살짝 미끄럽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그립은 아니지만 그립 모양 생긴 건 되게 괜찮습니다. 그립 형태는 괜찮지만 재질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든다. 특히 이 헤드가 되게 예민하고 감각적이다 보니까 그립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텐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 가져왔죠. 제가 이제 보다 정확한 걸 위해서 저울을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원래는 헤드랑 샤프트를 분리해서 헤드의 무게만 따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분리할 기술도 없고 집에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샤프트까지 포함된 이제 저울인데, 헤드랑 샤프트랑 더해가지고 한 572g? 다른 베트나르디 퍼터랑 한번 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컴 재질의 프로토비라는 퍼터인데 520g. 프로토 모델과는 거의 50g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시그니처 8번 모델, 인기 많은 모델이죠. 이 모델은 534g. 이것도 거의 40g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프레지던트 컵 모델인데 545g. 이것도 거의 30g 차이? 다른 퍼터들에 비해서 최소 30에서 40g 정도? 프로토비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50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 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헤비어 무거운 퍼터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헤드의 무게만 해도 375g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쳐봤을 때 되게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울로 재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토액을 보면 70도, 80도, 거의 90도에 가까운 L자형 퍼터 모델처럼 완벽한 토어 밸런스 퍼터거든요. 확실히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퍼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헤드 커버가 없습니다. 전 판매자분이 살 때 헤드 커버 낡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시그니처 CD를 좋아하는데 가죽이 되게 비닐 가죽 같고 금방 사가버렸거든요. 티나르디 커버를 좀 이쁜 걸 사라고 한 건지 이 퍼터에 맞는 커버는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스카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퍼터 커버 가격만 그 닌자 그려져 있는 게 몇백만 원까지 했거든요. 이 퍼터보다 더 비싼 커버였는데 아무튼 베트나르디도 점점 위저드 할아버지도 나오고 백캣도 나오고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보기 좋은데 베트나르디 코리아에서도 많이 좀 발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필드 가서 한번 데뷔하려고 하는데 아주 기대가 되는 퍼터입니다. 제가 이 퍼터를 쓸 정도 레벨이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베트나르디 FCB 블레이드 프로토 모델 투어스타 다스 버전입니다.
종합해보면 에트나르디에서 프레드 커플스를 위해서 선정한 쉽지 않은 모델이고 예민하다. 그렇지만 디자인은 이쁘고 날렵하다. 이쁘긴 하지만 까탈스럽고 어렵다. 게다가 일주일에 10분만 연습하면 칠 수 있는 퍼터입니다. 네. 프레드 커플스가 일주일에 10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된 거고, 우주형님도 탐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퍼터인데, 아무튼 되게 쉽지는 않은 퍼터입니다. 이 헤드가 무거울 때 단점이 거리감 조절이 힘들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말레 퍼터가 되게 무겁다 보니까 진자 운동에 의해서 거리에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긴 했는데, 과연 이 퍼터는 어떨지 제가 한번 필드에서 실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터를 공부하면서 이제 약간 프레디 커플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게 됐었고, 에트나르디 퍼터 중에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의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퍼터인데, 어쨌든 저에게 정말 날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던 아주 고마운 퍼터였고, 이런 명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골린이와 함께 채널 골린TV의 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트나르디 F12 네, 블레이드 프로토 모델 투어스타 네, 다스 버전입니다. 네, 일단은 살짝 오른쪽으로 확실히 새는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확실히 라이가 슬라이스라이였던 것 같고 좀 평평한 라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